네, 안녕하세요. 닥신TV 신재욱이고요.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십니다.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하는 게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데요. 그 이유는 내가 살면서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게 되게 질리고 나는 되게 뭐 현자야 이런 것들이 있어 막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이 들까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고요. 사실 구독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보다 연장자도 보시고 저보다 오래 살고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도 뭐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보는 구독자층이 정말 제 상상을 아주 초월해서 정말 다양합니다. 현실 세계에서는 저는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남들한테 무슨 살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현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. 저도 뭐 인사이트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야 내가 남들 앞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어떤 연예인이 뭐 헌법학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뭐 헌법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죠. 사실 그런 게 뭐 이렇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,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해가 가요. 그런 게 왜 그냥 그것도 이제 또 직업인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저도 또 생각해 보면 뭐 저보다 훨씬 어리거나 제 경험을 그래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나이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또 엄청 적은 건 아니라서 뭐 20대 초중반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것도 형이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제가 뭐 살면서 난 이런 것들을 느꼈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제가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인데요. 치아 교정은 좋은 것 같다. 뭐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이니까 주제가 중구난방인데, 제 친구 중에서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이제 피부과 의원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. 예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인 것 같다. 그러니까 뭐 토닝이고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.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이어트가 정말 최고의 성형인 것 같다.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우월한 성형 뭐냐? 제 생각에는 치아 교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치아 구조나 치열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너는 괜찮냐? 저는 안 괜찮죠. 저는 안 괜찮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치열을 떠나서 뭐 하악 자체가 이렇게 지금 구조가 좋은 구조는 아니고요. 되게 이제 심미적으로 하악이 좀 이렇게 구조가 좋고 치열까지 아주 반듯하면은 아주 이상적인 심미적인 구조를 딱 갖추고 있는 하악을 보면 되게 약간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처스가 좀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샤넬백을 메고 차를 벤츠를 타고 뭐 이런 거보다 뭔가 구강 구조, 그러니까 최소한 치열이 되게 좋은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반대로 뭐 사실 어떤 이 뼈 같은 구조 자체를 다 깎을 순 없지만 최소한 치열이 좀 좋지 않으면 조금 이제 심미적으로는 되게 많이 점수를 좀 깎아먹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저도 방송을 할 때 너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주제는 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, 뭐 사실 뭐 치열을 안 좋은 거야 뭐 교정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교정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잖아요. 완전히 구조를 다 바꿀 순 없지만. 그래서 그냥 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, 저는 뭐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교정이 생각보다 되게 침습적인 시술인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 뼈를 움직이는 거잖아요.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성형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거부감이 있진 않은데요. 그냥 교정은 그냥 심미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고 중요한 게 아닌가,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저는 뭐 제 자식은 없지만 제 자식이 좀 치아 구조가 안 좋으면 교정은 좀 시켜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또 그게 다시 움직이긴 하지만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. 말은 안 하는 게 평타임. 어떤 모임에 나가면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참고 말을 안 할 때도 있는데요. 말을 많이 해서 점수를 잘 따는 방법도 있어요. 막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도 많이 끌어내고. 근데 이제 말을 많이 해서 뭐 그냥 90점 맞을 거를 92, 93, 94 잘해서 99점 맞고 100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말을 아예 하지 않고 꼭 다물고 있으면 한 85점은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보면은 종합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85점 맞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실언이 나오고 말을 많이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자기 깎아먹는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자기를 깎아먹어야 남들이 또 되게 좋아해요, 사실은. 그래서 어떤 모임에 나가서 막 얘기를 막 2시간 동안 떠들고 오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실언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
내가 이런 얘기를 왜 다 했지?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, 차라리 말을 아예 안 하고 오면 뭐 마음이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오면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니? 재미없다. 뭐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에 나가면 진짜 친한 모임을 제외하고는 말을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고요. 결국에는 보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. 화도 참는 게 이득이다. 뭐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뭐 참으면 호구네 뭐 이런 얘기도 있죠. 뭐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.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웬만해도 좀 화나면 좀 참는 게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저의 경우를 들면은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이제 극한의 상황에 많이 몰릴 때가 계속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과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막 들어오면 정말 정신이 없는데,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갑자기 많은 일들이 몰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하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고,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핑계 대서 다른 사람한테 좀 뭐 이제 좀 짜증스럽게 얘기하거나 화내거나 이럴 때가 뭐 아예 없진 않거든요. 저도 굉장히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몇 번의 실수가 뭐 조금 있긴 있었어요, 생각해 보면. 근데 그걸 제가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들한테 화내놓고 알고 보면 제 잘못인 경우들이 은근히 꽤 있습니다. 계속 좀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고, 뭐 사실 누가 실수를 했다고 화를 낸다 한들 뭐 나는 실수 더 많이 하는데,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말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화도 좀 안 내려고 하는 편이고, 말도 좀 입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뭐 제가 제일 이제 개인적으로 팬처럼 좋아하는 모 병원 심장내과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인데, 의사랑 환자랑 싸우면 다 의사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일을 할 때, 저도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잖아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교류가 있을 때 환자랑 의사랑 싸우면 그건 의사 잘못이다라는 거를 일단 이렇게 가슴속에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가 100%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이제 환자랑 의사랑 싸워도 완전 환자 잘못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뭐 환자분들도 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뭐 소위 얘기하는 진상도 있죠. 의사도 사람이니까 의사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, 현실 세계에서는 뭐 온라인에서는 모르겠고요. 현실 세계에서 정말 마주치면 환자분들이 보통 의사한테 소위 얘기해서 흰색 가운 입고 있는 의사한테 그래도 이 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존중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정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화내고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진짜 이상한 사람은 뭐 있겠지만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자와 의사 간에 정말 원성이 좀 오가는, 정말 이제 분쟁스러운, 화가 날 만한 상황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, 결국에 의사랑 환자가 싸우면 좀 의사가 좀 잘못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뭐 하면서 살고는 있습니다. 이게 뭐 100%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, 대부분의 일들은요 이렇게 창의적인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, 일이 창의적이지 않으면 그냥 루틴한 일들이고, 그 루틴한 일들은 숙달이 되면 되는 거고, 그 숙달이 된다는 거는 많이 해보면 되는 거고, 많이 해보면 된다는 거는 많이 경험하면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구는 엄청 잘하고 누구는 좀 덜 못하고 누구는 아주 못하는데, 결국은 경험과 해본 횟수의 차이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정말 타고난 어떤 재능의 차이라든지 창의력 같은 거, 정말 아주 지능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창의적인 사고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, 저도 뭐 웬만한 집단에 다 있어 보긴 했는데,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진짜 창의적인 거는 우리나라에 거의 뭐 좀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물론 있긴 하겠지만 뭐 그 뭐냐 어디지?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가 진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겠죠. 뭐 MIT, 스탠포드 이런 데. 근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잘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은 일들이 거의 태반이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해서 막 너무 실망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더 빨라지는 거고, 많이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는 거고,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노련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못한다고 해서 막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모 병원에서 인턴할 때 수술방에 이제 인턴이 뭐 침대 끌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거든요.
근데 환자가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. 그럼 이제 인턴 선생님 침대 갖고 들어오세요. 그럼 침대 지질 끌고 들어가거든요, 수술방에. 근데 침대를 이제 딱 대고 환자 이제 이렇게 옮겼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침대를 거꾸로 제가 이제 도킹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수술방 환자 옮기는 그런 침대가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다리인지 그게 원래 있는데 잘 이제 처음에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그때 마취과 교수님이 정말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.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그게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 않게 저한테 상처가 남았었는데, 뭐 내가 잘못을 한 거긴 하지만 뭐 솔직히 침대 거꾸로 도킹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이 다 태반입니다. 그러니까 남들한테 욕 먹어도 뭐 몇 번 해보면 아는 거지, 뭐 안 해봤으니까 못 하는 거고. 예를 들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튜브 편집 어렵지 않냐, 어떻게 하냐.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는 뭐 옵션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까지 고려하면 정말 이게 무슨 바이올로지 학문보다 제가 볼 때는 저 어도비 프리미어가 더 사실 더 창의적일 수도 있는데, 실제로 루틴하게 하는 편집은 저는 뭐 단축키도 거의 다 외우고 있고 기계적으로 편집하지만 몇 개 없거든요. 막 메뉴가 다양하지만 실제로 쓰는 건 또 몇 개 없고, 결국 익숙함의 문제예요. 별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많은 일들은 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다 이제 많이 경험하면 다 되는 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. 그러니까 진짜 창의적인 거는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는 일이 있고, 그거는 이제 뭐 많이 한다고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,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있습니다. 다른 세계에.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일 잘 못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뭐냐,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던 게 아니었는데, 다음 주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생길 것 같다.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를 뭐 굳이 진정으로 걱정해 줄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고, 뭐 저희 친누나가 있긴 있지만 친누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아니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면 저랑 누나랑 사이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사이 좋아요. 사이 좋은데 결국 이제 누나랑 이런 관계는 막 가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는 좋습니다, 진짜로.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을 때는 뭐 제가 뭐 거의 자칫하다가 저도 이제 고독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병원도 이제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게 요즘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병원에 보호자가 오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, 말하면 일종의 약간 간병 같은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요즘에 있거든요. 1인 가정도 되게 늘어나고, 이런 1인 가정들의 어떤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중에는 다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독사하는 마지막 가는 길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뭐 가족들의 정말 러블리 패밀리 서포트를 받는 분도 있고,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게 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는 하는데,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. 그냥 뭐 제 생각은 그런데요. 어차피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은 혼자 가는 거고, 러블리 패밀리의 서포트를 받으면 조금 더 이 컨디션이 조금 좋기는 한데, 결국에 이제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거고, 그 가는 길이 뭐 컨디션이 조금 좋고 조금 더 품위 유지가 되느냐가 뭐 결국 또 가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인생은 어차피 마지막 가는 길은 사실 또 솔직히 슬픈 거고, 그 와중에 뭐 어떤 뭐 품위나 컨디션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, 어차피 다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얘기를 왜 했지?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면, 1인 가정이 앞으로 되게 늘어나고, 이런 1인 가정의 마지막 가는 길들에 대한 어떤 병원이나 사회적인 이런 서비스들이 나중에는 많이 생길 것 같다,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마지막 주제는 요건데요. 오늘은 망해도 내일은 조금 더 잘하면 된다. 뭐 제가 그냥 요즘에 하는 생각인데, 이게 사실 항상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그냥 엄청 잘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한 일들 진짜 다 개판이다. 내일은 오늘보다 이만큼 잘해야지, 뭐 이런 생각.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남들 90점씩 하는데 내가 뭐 한 60점치밖에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 좀 병신 같긴 하지만, 대신에 나는 내일은 60.5점, 0.5점 더 일을 잘하고, 그 다음 날은 또 그거보다 0.5점 더 잘하고, 점점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. 유튜브 영상도 그래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. 다시 찍고 싶어요. 말 재밌게 못한 것 같고, 뭐
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업로드하기 싫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한번 쉬었는데 지난주에 찍다가 이제 망했고 못 올렸어요.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올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100점 만점에 막 90점, 막 95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막 진짜 막 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대충 올리는 거예요. 일단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되죠. 뭐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순간 하면서 가야지. 이게 막 엄청나게 잘하려고 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장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은 이 정도 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. 유튜브 편집이 딱 그렇거든요. 유튜브 편집할 때도 마음에 안 들어요. 더 잘하고 싶고 더 예쁘게 하고 싶고 뭐 그런데 그냥 오늘은 이 정도, 내일의 편집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발전 뭐 이런 식으로. 사실 그러면서 온 게 제 유튜브 채널이기도 합니다. 제 채널은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많은 노력을 했던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막 떡상을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. 뭐 제가 볼 땐 그래요. 그러니까 항상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병신일까,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, 오늘 한 일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런 거보다 오늘은 병신인데 내일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낫고 내일 모레는 이거보다 또 조금 더 낫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,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뭐 되는 거 아닐까요?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달려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고 막 되게 반갑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를 마주치는 그 순간순간에 너무너무 바쁠 때가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저도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반가워했을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좀 빨리 지나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얼마 전에도 그 병원에서 어떤 경찰분이 저 아는 척 해주셨고 뭐 요즘에 알아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